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무진 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학 1단원 직권의 구성에 대해서 야무지게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지구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것을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지구 내부를 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쉬는 공기를 포함하는 기권, 강이나 바다 등으로 이루어진 수권, 생물체를 포함하는 생물권, 기권 바깥 영역에 있는 외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단원명을 보면 알겠지만 지권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대륙지각이 해양지각의 5배 정도 더 두껍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지각은 단 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약 80%의 멘틀과 약 17%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 2에서는 암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돌이나 암석을 보면 모양이 제각각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첫 번째, 마그마나 용암, 두 번째, 물질들의 퇴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암, 두 번째는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화성암은 생성 위치에 따라서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서 만들어지면 심성암,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지면 화산암이라고 부릅니다. 심성암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알갱이들이 뭉칠 시간이 많아서 비교적 알갱이가 크고, 화산암은 빠르게 식기 때문에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또한 같은 위치에서 암석이 만들어지더라도 암석에 포함된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밝은 암석, 그리고 어두운 암석으로 나뉩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기 팁, 어두운 색은 현무암, 반려암 모두 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두울 때 그리고 현무암, 반려암 할 때 여,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고, 밝은 색은 유문암, 그리고 화강암, 유하죠.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이 납니다. 따라서 그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적암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퇴적암은 퇴적물의 무게 때문에 눌려서 생긴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갈이 굳어서 생긴 여감, 그리고 모래가 굳어서 생긴 사암, 그리고 진흙이 굳어서 생긴 셰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갱이의 크기는 당연히 여감, 사암, 셰일 순이겠죠. 자, 그리고 큰 암석이 부서진 면을 보면 여러 개의 층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층리라고 부르고 수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 즉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실 화성암과 퇴적암 말고 한 가지 암석의 종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변성암입니다. 성질이 변했다 라고 해서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석들이 여러 요인에 따라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암석 속에 있는 알갱이의 성질이나 크기 등이 변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로 인해 사암의 성분이 녹아내려서 맨들맨들한 규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성암과 퇴적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서 납작해지면 그 알갱이들이 같이 따라 눌려서 얇은 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염리라고 하고, 이때 생긴 암석을 편마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층리랑 염리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파트 3에서는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 배웠듯이 암석의 성질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변해서 생긴 변성암은 다시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해서 깎여나가서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이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겠죠. 그리고 잘게 깎여서 없어지기 전에 갑자기 다른 것들과 퇴적되면은 퇴적암 속에 또 다른 퇴적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석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하 깊은 곳으로 가면 높은 열 때문에 녹게 되어서 다시 마그마나 용암이 되기도 하고 화성암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생긴 퇴적암과 화성암은 다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암으로 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이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파트 4에서는 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석은 여러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암석에 포함된 주요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석영, 흑은모, 장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눈에 보이는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색깔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색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조흔판에 긁어서 나오는 색을 관찰하는 조흔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이 비슷하더라도 조흔판에 긁어보면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굵기입니다. 광물은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무른 광물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광물도 있는데, 이러한 굵기의 차이를 비교해서 광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염산 반응이나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구분하는 화학 반응이 있고, 네 번째로는 특별한 광물이 자성을 띠는 그러한 자성의 특징을 이용해서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 암석의 풍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암석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 흙이나 돌로 변하는데 이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의 원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의한 풍화입니다.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물이 겨울철이 되면 꽁꽁 얼어서 얼음이 되어서 부피가 커지면 그 부분의 암석이 또 갈라지겠죠.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다시 물이 들어가서 또 얼고, 이렇게 반복됨에 따라서 암석이 풍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에 의한 풍화입니다. 식물들은 자라면서 뿌리를 점점 더 땅속으로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암석의 약한 부분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뿌리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암석의 약한 부분이 잘게 부서지고 이렇게 풍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암석이 지표면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암석들이 압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풍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풍화에 해당되겠죠. 파트 6에서는 대륙이동과 지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베게너라는 학자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대륙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후 여러 증거들을 찾아내서 과거에는 커다란 한 덩어리의 판게아라는 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갈라져서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는 대륙이동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 데는 지구 표면을 이루는 판의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판의 경계면에서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산활동, 지진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 지진대라고 하고, 사진을 보면은 그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때때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 몇 또는 진도 몇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겁니다. 규모와 진도 모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에서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내가 측정하는 그 지점에서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잘 기억해 줘야겠죠?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에 에서의 세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진의 규모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진도는 여기서 측정하는 것과 저기 멀리서 측정하는 값이 서로 다르겠죠. 따라서 진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규모와 진도는 표기 방법도 서로 다른데요. 규모는 1.3, 4, 6.7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진도는 1, 2, 5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계, 직권, 암석, 광물 등에 대해서 배워봤고, 대륙과 지진, 화산 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큐쌤이 알려주는 내용은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모두 열공하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야무진 큐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